안녕하십니까, 인천여입니다.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정점을 쳤나, 이거를 제목으로 달았어요. 미국 정점 쳤나. 지난 주말에 미국이 정점 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국이 정점 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럽은 이제 좀 사그러드는 거고, 미국만 정점 치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는 이제 종언을 하는, 종말을 고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5월달부터 정상화될 것이다, 모든 걸 정상화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전략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3일인데 대략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미국이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그동안 이동 제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풀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 13일 오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전일보다 24,333명. 요게 전날에 33,000명, 33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부분 3만 명대였거든요. 최근에 3만 명대였는데, 최근 3일간 3만 명대였는데, 거기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5,000명 이상, 6,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도 이제는 크게 줄고 있다. 사망자가 1,377명인데, 그 전날에 1,830명 대비에 비해서 거의 한 500명가량, 453명 정도 줄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줄고 있다. 이 얘기를 원래 그 워싱턴 대학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 여기서 이제 미리 했죠. 그래서 11일께에 지난 토요일쯤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후에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그래요.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신뢰가 있는 거죠.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그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제시해서 그대로 통계 모델이 있는데, 그 통계 모델이 예측한 대로 실제 상황이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확진자,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 미국 증시, 세계 증시에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의 소멸 단계다라고 보여지는데, 신규 확진자가 32명 많이 줄었죠. 32명에서 32명 이거니와, 내용도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39명, 금요일날 27명, 토요일날 30명, 일요일날 32명, 지금 약 4일 정도가, 4일 동안이 약 30명대로 지금 안정되고 있죠. 30명대. 그리고 이제 30명대 중에서 32명인데, 그 중에서 해외 유입이 24명이에요. 32명 중에서 해외 유입 24명을 빼고 나면은 국내에서 감염된 것은 8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8명. 국내 감염이 8명이다. 이거는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국내 감염이 8명이다. 요 얘기는 조만간에 0명, 국내 감염 0명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에 국내 감염 8명인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국내 감염 0명이 올 수 있어요. 0명이. 자,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고 서울은 약 20도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바이러스가 24도 이상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어제 그 발표된, 그러니까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현황인데, 어제 발표된 국내 감염이 8명이었고, 따라서 조만간에 0명 시대가 올 것이다. 0명 시대. 자, 그래서 오늘 10시에 발표되는 그 상황을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가 많이 상당히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주간 격리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따라서 점차적으로 아마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다. 국내가 8명에 불과했다. 8명 불과했고, 지역별로 대구, 경북, 경기, 서울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또 포함된 것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한 명, 그 큰 도시에 한 명 혹은 조만간에 0명이 나올 거예요. 지금 0명인 도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 경기가 조만간에 0명이 나올 겁니다. 지난 주말에 코스피 24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래서 1860으로 마감됐는데 이번 주에는 1900 돌파가 시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다우지수 차트는 이렇게 돼 있죠. 쌍바닥을 만들고, N자 쌍바닥이죠. N자 짝꿍냉이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61선까지 다우지수는 26,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26,000에서 매물 좀 있죠. 그래서 요 매물대에서 61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추가 상승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여기서 이제 등락하면서 상당 기간 박스권이라든가 뭐 하향 안정, 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8,500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 그렇고 한국의 원달러율은 이제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60일을 깨고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겠죠. 60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한국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돈이 유입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뭐 V자 반등이라 봐야겠죠. V자 반등.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V자 반등입니다. 요렇게 가파르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는, 우리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V자 반등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일단 제가 볼 때는 19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가 이제 첫 번째 라인이 되겠고, 두 번째 더 올라간다면 2050 정도 되겠죠. 1950에서 2050 라인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이미 또 이 저항을 받고 있죠. 장기라인 60일 라인에 오니까 코스닥은 벌써 저항이 시작됩니다. 코스닥도 V자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도 611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핵심주가 뭐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가 8% 올랐죠. 8% 정도. 대단했죠. 포스코 8%. 포스코가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장기 바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가격이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25만원 봐도 되는데 13만원까지 반통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대략적으로 볼 때에 이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사이까지는 일단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17만원인데 그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나 이런 걸 봐가면서 아마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지난 주말에 뭐 KCC 같은 것도 좋았죠. KCC 이것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한전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특히 그랬죠. 삼성생명도 이제 주가가 3만원까지, 야, 정말 주식 오래 해봤던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나죠. 삼성생명 처음 상장됐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뭐 30만원 갈 것이다, 50만원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야말로 개코죠. 개코. 11만원이 그때 고점이었어요. 쭉 내려와가지고 3만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하고 있다. 굉장히 억울하죠. 처음에 삼성생명을 갖다가 분양받으신 분들, 처음에 삼성생명을 청약해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대에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역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거의 V자 반등입니다. 현대차가 사실은 12만원 정도도 바닥인데 말이야. 바닥인데 급락이 나왔고, 이건 뭐 V자 반등 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쫙 갔다가 쫙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새로 나온 신제품 자동차, 신차가 굉장히 인기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자동차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1, 2월 달에 안 팔렸다가 3, 4월 달에는 엄청 팔리지 않겠냐. 두산인프라코아가 그렇더라죠. 두산인프라코아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지금. 4월 달 들어선 더 팔리고 있다 그래요. 뭐 상당히 전화받기가 바쁠 정도로 뭐 하여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굴착기에 두산인프라코아도 팔리고 현대차도 좀 팔리지 않겠냐.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한번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또 사람들이 비싼 차보다는 싼 차 이런 또 분위기가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싼 차는 또 돈을 좀 모아야겠다. 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좀 쓰긴 쓰더라도 제가 굶주린 소비 폭발이다 그랬지만 굶주린 소비가 폭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시 한번 현대차의 미국 공략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번엔 유럽이라든가 남미 쪽도 많이 공략해야겠다. 현대차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그 중국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LG화학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잘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신한지주하고 KB금융과 신한지주 주가 뭐 너무 빠져 있죠. KB금융이 뭐 4만 원대 하더라도 정말 바닥인데 지금 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갔다 올라오는 거고, KB금융이 사실은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뭐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뭐 45,000원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밸류가 인정되는 그런 이제 위치인데, 지금 이제 주가 33,000원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도 진짜 많이 내렸죠. 자, 신한지주 또 주가가 뭐 하염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싼 가격에 담아본다. 내 생애에 이런 가격은 없을 것이다. 내 생애 내 평생 이런 가격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도 이제 좋은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그 동학개미들의 공격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